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국내 연어양식 사업 육성을 위해 강릉 주문진 의 연어 백신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건립을 반대하며 집단 행동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m가 넘는 기암 절벽이 솟은 강릉 소도랑의 아들바위 공원입니다. 이곳 주변 공터 울타리를 노란색 현수막들이 가득 메웠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소유한 7,200여 제곱미터 국유지에 연어 백신센터 건립을 놓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곳에 조성 논의가 진행된 해양레저단지가 건립돼야 한다는 겁니다. 주민들에게 아무 진짜 백희무익한 연구센터가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일반 관광객들이 와서 좀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도 있어야 되고. 국립수산과학원은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센터 조성을 위해 이미 설계비 등으로 30억 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입니다. 백신센터를 다른 부지로 옮기려면 새로운 설계비 등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해양레저단지 조성은 이미 논의가 중단된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22년 과학원은 강릉시, 강릉원주대와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원주대의 다른 땅에 백신센터를 짓고 이 부지는 해양레저 교육이 가능한 레저단지를 강릉시의 예산으로 짓기로 논의했지만 당시 강릉시장이 바뀌며 논의가 자연스럽게 흐지부지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저희가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다 무산돼가지고 새로 시작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연어백신센터를 예정대로 오는 2026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더 늦어질 경우 강원도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연어 양식 산업을 집중 육성하려는 목표 등의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원은 대신 주말에는 센터 주차장을 개방하는 등 주민과의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건립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규탄 집회까지 열 계획이어서 백신 센터를 둘러싼 갈등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동해시 쓰레기 업체 대표가 방송 보도 이후 노조원을 추가 징계했습니다. 노조 탈퇴를 압박한 정황도 확인됐는데 부당 노동 행위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 음식물 처리업체의 노조 지부장인 김태윤 씨는 지난 19일 대기 발령 조치를 통보받았습니다. 회사가 지난 5월 김태윤 씨를 업무 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한 이후 후속 조치로 대기 발령을 냈다는 겁니다. 고소는 5월 23일자였는데 3개월 정직 이후 복귀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대기 발령을 받았습니다. 업체 측의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보도가 나간 직후였습니다. 현재 진행 조사 중인 사항인데 우리 회사 단체 협약이나 징계양정 처벌 규정이나 이런 모든 거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최근에 그 언론 보도 내용과 맞물려서 보복성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지난해 업체 한국노총 소속 지부원 6명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뒤 밀린 수당 3,600만 원을 받았고 이후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정직과 해고 등 40건 넘는 징계가 내려졌는데 다시 지부장을 대기 발령 조치한 겁니다. 업체의 징계가 지속되면서 지난 1월 노조원 1명이 조합을 탈퇴했고 3명은 지난 5월 동시에 조합을 떠나 현재 노조원은 2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노조 탈퇴 과정에서 업체 대표가 압박한 정황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내 입으로 얘기해줘야 되나? 이거 알아서 판단을 딱 해갖고 한 다음에 안 되면 내가 두 가지 얘기하잖아. 탈퇴를 하든가 입장 곤란하면 문호로 있든가. 노조를 함께 떠난 3명의 노조 탈퇴 이유서는 마치 복사본처럼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똑같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노조를 탈퇴하게 되는 이유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특정인이 이렇게 시켜서 쓴 걸로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쓴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십 건의 징계를 남발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면 부당 노동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탈퇴를 종용하는 경우 부당 노동 행위 가운데 지배 개입에 해당되어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업체 대표에게 노조 탈퇴 종용 의혹에 대한 입장을 여러 차례 물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올여름 동해안 해수욕장 누적 피서객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강원도 글로벌 본부에 따르면 동해안 86개 수욕장 누적 피서객은 23일 기준 100만 명을 넘었고 어제까지 106만 2천여 명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2% 감소했습니다. 무더위로 개장이 앞당겨지며 초반 피서객이 몰려 21일까지 지난해 피서객 증가 추이를 앞섰지만 장마철 궂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피서객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이 술을 마시고 거리에서 몸싸움을 한 도의원들을 향해 도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도의원들이 길거리 한복판에서 멱살잡이를 그것도 의정활동 첫날부터 자행했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기본을 상실한 추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몸싸움을 벌인 의원들이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고 도의회에 요구했습니다. 전자소송은 법원 전자시스템을 이용해 소송을 진행하는 재판 방식으로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제도를 악용해 법원을 속여 100억 원에 가까운 지급 명령을 받은 뒤 이를 근거로 중소기업의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런 신종 사기를 당한 법원이 전국 21곳에 이릅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들이 한 남성이 숨어있던 모텔로 들이닥칩니다. 남성의 소지품을 압수한 뒤 수갑을 채워 연행합니다. 경찰에 붙잡힌 46살 남성은 전자소송의 허점을 노린 신종 사기로 중소기업의 돈을 가로챈 일당 6명 가운데 총책입니다. 범행 수법은 치밀했습니다. 총책과 모집책, 계좌개설책, 전자소송 채권자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피해 회사와 같은 이름의 유령법인들을 설립하고 계좌도 개설했습니다. 이후 자신들의 계좌에서 유령법인 계좌로 송금과 출금을 반복한 뒤 송금 내역만 뽑아 마치 거액의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가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대금을 미리 지급했는데 물품을 못 받았으니 대금을 반환해달라며 전자소송을 통해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한 겁니다. 실제로 당사자가 출석하고 그러지 않고 서면 심리만을 거쳐서 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지급명령서가 우편으로 배달되는 점도 악용됐습니다. 이들은 집배원에게 피해 회사 관계자인 척하면서 지급명령 정본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일당은 이후 피해 회사들의 은행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 신청을 통해 한 달여 만에 손쉽게 회사 돈을 빼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5월부터 7개월간 전국 28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법원으로부터 99억 원 상당의 지급 명령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과 서울 서부지방법원 등 전국 21개 법원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실제 추심을 통해 빼돌린 회사 돈은 16억 6천만 원입니다. 검찰은 사기와 사기 미수,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 6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고 법원 행정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우리나라 석탄 산업의 상징과도 같은 태백 장성광업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근대화를 이끌고 이후 정부 정책으로 쇠락해갔던 폐광 지역의 삶과 눈물이 담긴 장소이기도 한데요. 장성광업소의 어제와 오늘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홍한표 기자가 담아봤습니다. 20년 동안 광부로 일하던 김영문 씨. 매일 같이 입던 작업복을 갈아입고 오늘도 일터를 향합니다. 하지만 오늘 그의 손에는 곡괭이 대신 마이크가 들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석탄 산업의 상징이었던 장성광업소의 역사에 고별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숨이 턱턱 막히는 지열, 땀에 절어붙은 작업복의 탄가루는 천근만근이 되었고 그 막장 속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며 견딜 수 있었던 건 선배, 동료,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1936년 일제강점기 때 문을 열어 88년 동안 우리나라 석탄 산업의 상징이 됐던 태백 장성광업소. 1960년대 이제 소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탄광들이 개발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수도권으로부터 이쪽에 이제 각종 철도들이 이제 부설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석탄 산업이 호황이던 70년대 한 해 무연탄 생산량은 230만 톤에 달했고 종사자는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장성광업소는 대한민국의 석탄 산업을 이끌은 핵심 지역이고요. 장성광업소가 있었기에 태백시를 만들었죠. 하지만 정부의 정책으로 석유와 가스가 대체 에너지원으로 떠오르면서 쇠락의 길을 걸었고 결국 조기 폐광됐습니다. 장성광업소의 폐광 이면에는 우리 시대의 삶과 기쁨, 눈물이 담겼습니다. 지하 막장에서의 고된 노동으로 가족을 건사했던 가장들의 뭉클한 삶, 부실한 안전시설의 열악한 갱도에서 탄광사고로 사망한 광부들은 이름 석자만 남긴 4,118개의 위패로 순직산업전사 위령탑에 모셔져 있습니다. 다녀오세요 하니까 하고 나갔는데 아침에 소식이 왔어요. 너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광부들은 험준한 역사의 산 증인이기도 했습니다. 1980년 정선의 동원 탄주화를 중심으로 작업 현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일어났던 사북항쟁. 이렇다 할 대체산업 준비 없이 발표한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광부들은 투쟁했고 폐광지역 개발 촉진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역사적 토대를 배경으로 장성광업소의 가치는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되살려야 할까요? 조금 뒤 저녁 9시부터 1시간 동안 MBC 강원영동 특집 다큐멘터리 사라져가는 기억 장성광업소를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피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사에 대한 정산금 지연으로 강원도 내 호텔과 리조트 업계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소노와 한화, 하이원, 용평, 휘닉스, 금호 등 강원도 내 호텔 리조트 업계는 여름휴가 성수기 티몬과 위메프를 통한 예약 사태를 놓고 피해 파악과 대응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회원이나 직접 판매 외에 대행사를 통해 남은 객실을 위메프와 티몬에 판매하던 이들 업계는 대행사를 통한 결제 취소, 예약 날짜, 현장 결제 방식 등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원도 동해안에서 해파리 쏘임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강원도 글로벌 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고성 아야진, 29일 강릉 경포 해수욕장 개장을 시작으로 지난 23일까지 모두 240건의 해파리 쏘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특히 지난 18일까지 11건에 불과했던 쏘임 사고는 19일부터 23일까지 나흘 동안 229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강원도 해수욕장 백사장 전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자치단체마다 예방과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오늘과 다음 달 2일 피서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수욕장 금연구역 안내와 금연클리닉 운영 홍보 캠페인에 나섭니다. 강릉시는 다음 달 15일까지, 동해시는 망상과 추암 등 6개 해수욕장에서 지도 단속할 방침입니다. 동해선 KTX의 첫 차와 막차 시종착역이 청량리역에서 서울역으로 변경됩니다. 이철규 국회의원에 따르면 다음 달 18일부터 동해역을 오전 7시 10분에 출발해 청량리역에 오전 9시 20분에 도착하는 상행선 KTX 첫 차와 청량리역을 오후 8시 15분에 출발해 동해역에 오후 10시 25분에 도착하는 막차의 시종착역이 서울역으로 조정됩니다. 조정된 일정에 따라 상행선 첫 차는 서울역에 오전 9시 48분에 도착하고 하행선 막차는 오후 7시 50분에 서울역을 출발합니다. 어제 저녁 6시 10분쯤 속초시 동명동의 한 도로에서 후진하던 승용차가 보행자와 차량 넉 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보행자가 숨졌고 다른 보행자와 차량 탑승자 3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